안녕하세요. 개발자 그리고 창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AI랑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대로 받는 법, 그 전략적 플레이북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 건데요. 여러분의 혁신을 어떻게 하면 강력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을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아마 이런 고민 정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아, 우리 딥러닝 모델 구조 진짜 특별한데 이거 특허 안 되나? 우리 데이터가 핵심인데. 심지어 소프트웨어는 원래 특허가 안 된다던데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특허청이 생각하는 기술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생각의 틀을 한번 확 바꿔야 합니다. 특허의 핵심은요, 코드가 얼마나 아름답고 수학적으로 완벽한지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기술이 현실 세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미션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보는 관점은 딱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처럼 그냥 수학 공식이나 알고리즘 구조, 아니면 단순한 사업 방법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그 아이디어를 딱 가져와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고 눈에 보이는 기술적 효과를 만들어내면 그건 바로 특허가 될 수 있는 응용 기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술적 효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만들어내는 명확하고 또 측정 가능한 개선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꽉 닫힌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술적 효과라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특허 전략을 한번 짜봐야겠죠? 여러분의 AI 혁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실행 중인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 특정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모델은 구조가 아주 특별해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 공장 설비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희만의 독특한 필터링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제한 다음 설비 고장을 아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면 생산 중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단계, 생산 중단 시간 감소가 우리가 말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성능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 오탐지율을 5% 이상 줄였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특허 심사관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량적인 데이터는 뭐랄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기둥은 데이터 처리 방법입니다.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요, 아쉽게도 데이터 그 자체는 특허 대상이 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방식,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얼마든지 강력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데이터를 자동으로 라벨링해주는 알고리즘이라던가 학습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증강 전략, 아니면 데이터에 섞인 노이즈를 기가 막히게 걸러내는 특별한 필터링 방식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은 정보가 아니라 명확한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엄청난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는 UI, UX 특허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특허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방어하기도 쉬운 아주 영리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 표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UI, UX 특허는 경쟁사가 뺏겼을 때 우리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침해를 입증하기가 훨씬 쉬워요. 반면에 알고리즘은 서버 안에서 돌아가니까 그걸 증명하기가 진짜 까다롭거든요. 또 경쟁사 입장에서도 잘 만든 UI, UX를 교묘하게 피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UI, UX는 정말 가성비 높은 특허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걸 통합하는, 뭐랄까 진짜 고수들의 전략, 바로 S급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특히 우리 스타트업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회사가 처음으로 내는 특허 하나가 나중에 내는 대여섯 개, 심지어 10개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회사의 사업권 자체를 지켜주는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S급 특허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회사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을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공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출원하는 특허입니다. 왜 처음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때는 비교할 대상, 그러니까 선행 기술이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권리 범위가 가장 넓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특허 출원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제품 프로토타입이 완성되고 대중에게 공개되기 바로 직전, 바로 저 때입니다. 기술 내용은 꽉 차 있으면서도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특허 심사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앱을 출시하거나 발표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나중에 낼 특허의 발목을 잡는 선행 기술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특허를 내면요. 거의 99% 확률로 이걸 받게 됩니다. 바로 거절 이유 통지서, 영어로는 오피스 액션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특허가 거절됐구나 하고 좌절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심사관과의 협상을 시작하라는 신호탄입니다. 맞아요. 거절 이유는 심사관이 우리한테 대화를 걸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또는 이 기존 기술이랑 비교해서 당신 기술이 뭐가 다른지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건 오히려 우리 주장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권리의 경계선을 더 명확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특허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럼 반대로 심사관이 그냥 에이 안 되겠네 하고 바로 거절하게 만드는 최악의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용어를 쓴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아이디어만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허인데 컴퓨터 시스템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수들은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기회조차 없애버릴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겠죠. 그럼 심사관은 뭘 가장 보고 싶어 할까요? 이 채트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푸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가장 큰 비중, 무려 절반을 차지하는 게 뭐죠? 바로 효과에 대한 정량적 증거입니다. 결국엔 숫자로 증명된 기술적 효과가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든 혁신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이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허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의 모델이 얼마나 우아하고 복잡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이 현실 세계를 얼마나 더 좋게 만드는지, 그 영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기술을 정의하는 단 하나의 증명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기술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강력한 특허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